열공 속사랑 장아찌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공부 주제는 2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절대값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부등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하고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의 뜻,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당연히 이제 정리했을 때 이렇게 2차식 모양이 된다면 그 말이야. 그리고 어떤 부등식이 된다면 또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어떤 최고창의 개수는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이 최고창 개수가 0만 아니면 되겠죠. 2차식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최고창이 0이 아닌, 개수가 0이 아닌 이렇게 생긴 2차식 모양의 부등식,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런 부등식들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최고창 A는 0이 아니고 A, B, C는 상수다. 자, 아무튼 그냥 2차식인 모양의 부등식,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 그러면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2차 함수적인 해석을 많이 하게 되니까 2차 함수랑 관계를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자,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딱 했을 때 저것의 해는 뭐랑 같냐? y는 이거,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자, 이 녀석을 y라고 놨을 때 그것은 2차 함수식인데,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큰 그 x값의 범위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작은 x값의 범위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동원해서 이야기하면 그 말이야.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제 x축이 있다고 합시다. x축이 있고, 저 부등식이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이렇게 생긴 어떤 2차 함수가 있다 했을 때 이야기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 이런 이제 2차 부등식이 있다면, 자, 요 똑같은 식일 때 그 말이지. 자, 우리가 이 녀석이 지금 요 녀석이 y 그 말하고 같아요. y는 이거 그 말이, y는 이거 그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요 값을 그냥 y라고 치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를 y라고 치환했다. 그러면 어쨌든 요거 자체는 2차 함수 모양이니까 저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 합시다. 이렇게 나타났다 해봐요. 그렇다면,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 관계가 이렇게 됐다면 그 말이에요. 자, 근데 2차 부등식이 요 녀석이 0보다 크다라고 되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얘가 0보다 크다 그런데 요 녀석을 우리가 y라고 치환을 한다면, 즉 y는 이거라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것인데, 이 말에서 0보다 크다, 요 값이 0보다 크다는 게 뭡니까? 요 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얘를 y라고 치환한 거니까 y가 0보다 크다 그 말인 거지. 즉 y값이 0보다 크다 그 말이야. y값이 0보다 크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y값이 0보다 큰 것은 이런 데를 말하는 거지 지금. 자, 이런 데가 y값이 0보다 큰 곳이야. 여기가 x축이니까. 그래서 x축 윗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x축 윗부분, 이런 데를 말하는 건데, 그때 해라는 것은 y값이 해가 아니니까 x를 찾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그 x값이라는 것은 이런 데 있는 x 그 말. 여기에 함수값이 y니까. 그래서 y값이 양수가 되게 하는 그 x값들은 여기 있는 녀석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녀석들이 y를 양수가 되게 만드는 거죠. 즉 이 값이 0보다 크게 만드는 녀석들이.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여기 있는 녀석들이, 이쪽에 있는 이 수들 말이지. 이 수들은 거기에 함수값이 양수로 만드는 거지. 즉 y값이 양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x값들과 여기 x값들, 그런 녀석들이 y값들을 양수가 되게 만든다 그 말이야. 즉 이 값이 0보다 크게 되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그때 x값은 이런 데 녀석들이다 그 말입니다. 저것들이 이 2차 부등식의 해라는 뜻이다 그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말고요. 두 번째 말은 0보다 작다고 했는데, 똑같은 식에서 얘를 0보다 작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말이야. 이것의 해는 누구냐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이 녀석을 우리가 y라고 치환한 거기 때문에 이번엔 y값이 0보다 작은 그 말이야. y값이 0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이 그래프, 똑같은 그래프라고 한다면 y값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이런 데를 말하는 거지. 이번에는 이런 데.
자, 이런 데가 0보다 작은 곳이야. 이런 데에 해당하는 그때 x값을 찾는 건데 우리가 y값이 0보다 작게 하는 x값들은 이런 데에 있는 녀석들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x값들에 대해서는 y값이 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x값은 이런 데에 있는 녀석들이다. 여기가 바로 2차 부등식의 해다 그 말이에요. 이 부등식의 해는 여기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알죠? 요 부등식의 해는 이런 데를 말하고 그때 x값들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0보다 크다. 어떤 2차식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다면 기본적으로 x축 윗부분 그 말이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그러면 x축 아랫부분 그래프 중에서는 x축 아랫부분 이렇게 x축 위냐 아래냐 이렇게 나누면 되겠어요. 그때 그 범위에 해당되는 x값들 그것들이 이 부등식들의 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위아래를 나눠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물론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꼭 되는 것만 아니죠. 그래프가 뭐 이렇게 뒤집힌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이런 그래프라면 만약에 이 부등식 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0보다 크다잖아요. 자, y값이 0보다 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야. 0보다 큰 곳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때 x값은 여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여기 x값들을 말하는 게 여기. 알겠죠?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여기랑 여기인 것이고 그때 x값들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지. 그때 이 부등식에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0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해 보면 이제 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의 관계. 자,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적인 해석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2차 방정식과는 또 어떤 관계냐? 역시 비슷한데,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그리고 a가 양수일 경우, a가 양수일 경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 a가 양수라면 이것을 만약에 y는 하고 논다면 2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식의 2차 함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2차 방정식, 요것은 0, 이것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 저것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 했을 때 방정식에. 자, 그리고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그럴 때 판별식이, 판별식을 했을 때, 자, 2차 부등식 해는 무엇이냐 그 말인데, 그래프랑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같이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그래프로 살펴보면,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a가 양수일 때 기준입니다. 최고장이 양수일 때 기준으로 만든 다음에 이야기를. 자, 그랬을 때는 그래프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위로.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요 판별식이 이제 요것은 방정식도 되는 거죠. y 대신에 0 넣으면 자, 요 함수에다가 y 대신에 0 넣으면 바로 2차 방정식 되는 거죠. 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y가 0일 때 그때 x값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자, y가 0 그러면 이때 x값이라는 것은 x절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나는 이런 것이 바로 x절편입니다. 여기 지금 알파, 베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y가 0일 때는 방정식이 되는 건데 그 방정식의 근이 x절편 알파, 베타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겠죠. x절편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x축하고 접한다 그랬지. 그래서 중근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중근 알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x축하고 안 만난다 그래서 x축 위에 떠있는 그래프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방정식으로 보면 이제 근 이야기고요.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실제 2차 부등식 이것의 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제 자, 0보다 크다잖아요. 자, 아까 봤죠? 이것을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보면 그 그래프가 0보다 큰 곳이니까 여기서 0보다 큰 곳은 이 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x축 위에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때 그 x값은 자,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은 알파보다 작은 녀석들이지. 그래서 알파보다 작다 그 말이에요.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그다음에 이쪽은 또 뭐야? 베타보다 큰데죠. 자, y값이 0보다 크게 하는 이쪽은 x값이 베타보다 큰 쪽이죠. 그래서 x는 베타보다 크다. 즉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여기가 이 2차 부등식의 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인 경우는 그래프가 이런 경우인데 접하는 경우
이때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저것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누구냐 그 말인데, 자, 그때는 y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얘를 y라고 놓는 거기 때문에 y가 0보다 크다. 즉 y값이 0보다 큰 곳이야. 그러면 여기 알파 지점은 접했기 때문에 그때는 y값이 0이죠. 그거 말고는 다 y값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 알파 그 지점만 아니면 다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y값이. 그래서 그 말이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그것이 y값을 다 0보다 크게 하는 x값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알파만 빼고 모든 실수가 다 해다 그 말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x축에 떠 있는 거라겠지. 그러면 자,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0보다 크다. 자, y값이 0보다 크다는데 요 그래프 전체가 x축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프 전체가 y값이 다 0보다 크죠. 그러니까 그때 x값이라는 것은 모든 실수인 거다 그 말이에요. 즉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이번엔 0과 같거나 크다. 자, 등호 하나 차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0과 같거나 크다니까 0하고 같은 지점도 포함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엔 알파 자체도 알파일 때 y값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일 때도 포함하는 거니까 알파도 해당이 되니까 이제 알파보다 같거나 작다. 같거나도 포함되는 거지. 베타도 마찬가지로 같거나 크다. 아까 여기에서 등호만 추가가 된 겁니다. 0하고 같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이 경우는 그래프 자체가 접했는데 여기 알파인 지점에서 알파가 지금 중분 상태인데 알파인 지점에서 y값이 0이야. 그런데 y값이 0과 같아도 되는 거야. 이제 같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알파도 포함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x값은 모든 실수가 다 된다 그 말이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다 0과 같거나 크니까 y값이 0과 같거나 크니까 그래서 그것이 모든 해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0보다 크면 당연히 이제 0과 같거나 큰 거니까 역시 모든 실수가 해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상황에 대한 어떤 해석, 그리고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일 때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2차 부등식하고 2차 방정식 또 2차 함수 다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어요. 가장 이해가 쉬운 방법은 그래프로 이해하면 가장 알기가 쉽죠. 어쨌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엔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판별식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번엔 방정식이 부등식이 0보다 작다, 0과 같거나 작다 그럴 때, 그리고 이제 그래프 상황은 아까랑 똑같은 상황일 때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방향이 0보다 작다, 0과 같거나 작다 이쪽 방향으로 0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을 때 그 말이에요. 자, 그때도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되죠. 자, 이것은 뜻이 y값이 0보다 작다 그 말이에요. y값이 0보다 작으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0보다 작은 곳은 아래쪽이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이니까 알파의 그때 x값은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 사이 이것이 바로 해다 그 말이에요. y가 0보다 작게 하는 그 값들은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 이런 게 해다 그 말이죠. 똑같은데 그 밑에는 이제 0과 같거나니까 같아도 되니까 뭐야? 같아도 되니까 알파일 때는 0, 베타일 때 0이잖아요. 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포함이 되니까 이제 알파 이상 베타 이하 등호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그래프일 경우라면 접했다, 알파에서 접했다 이런 경우라면 판별식 0인 경우죠. 자, 그때는 0보다 작다. 자, 이 그래프는 0보다 작은 곳이 없는 거지. 0보다 작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해당되는 x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해가 없다 그 말이지. 근데 만약에 0과 같거나 작다라고 했다면 그래프 중에서 0과 같은 곳이 한 군데 있잖아요. 알파인 지점에서 0과 같아요. 그럴 때는 x는 알파. 그곳은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다. 그 뜻입니다.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아예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0보다 작으라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는 0보다 작은 곳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족하는 x값은 없다 그 말이고, 마찬가지로 0과 같거나 작다. 그리고 떠 있으니까 0과 같은 것조차도 없죠. 역시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은 없다 그 말.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게 그런 건데 뭐 나머지 것들은 특수한 상황들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관계.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 방향이 이쪽 방향일 때, 방향이 0보다 작다. 이쪽 방향일 때 이야기입니다. 최고차는 양수이고 방향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을 때는 해가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에서 베타 사이라는 거예요. 자, 방향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렇게 된다는 거 그만해. 알파에서 베타 사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기본 표현이에요. 아까 이제 아까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 자, 이때는 뭡니까 이제? 이때는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보다 작다. 방향이 이쪽일 때 이야기죠. 방향이 이쪽일 때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다 그랬지. 자, 작은 근보다 작거나 또는 큰 근보다 크다. 그것이 해라는 겁니다. 저 부등식의 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아무튼 이쪽 방향일 때 이야기입니다. 이쪽으로 커졌을 때는 그렇게 방향이 써져 있을 때는 작은 근보다 작거나 또는 큰 근보다 크다. 자, 그것이 이 2차 부등식의 해라는 거고요. 여기는 작다라고 돼 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을 때 그때는 작은 근에서 큰 근 사이가 해다. x값이 그것이 해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셨다가 실제 부등식 풀 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의 관계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요것의 해를 한번 실제로 연습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해를 구해볼 건데 x제곱 더하기 3x의 절대값 빼기 4 0과 같거나 크다. 이제 절대값이 막 포함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되면 이유 불문하고 두 가지로 나누라 그랬죠. 두 가지로 나눕니다. x가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0과 같거나 클 때 한번 0보다 작을 때 나누는 거예요. 자, 이 조건에서 부등식을 풀고 이 조건에서 또 푸는 겁니다. 자, 먼저 0과 같거나 클 때는 절대값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 그 말이에요. 얘가 0과 같거나 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xx 4이는 4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이거 이제 이차 함수의 그래프로도 좀 생각을 한다면 자, 마이너스 4가 근이고 1이 근이다. 자, 만약에 함수적인 표현으로 x축으로 그린다면 자, 채굴창 양수인 이차 함수 그래프예요. 얘를 지금 y라고 놓을 겁니다. y. 자, y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것은 지금 방정식의 근인데 는 0 했을 때 방정식의 근이죠. 방정식의 근이 2라고 마이너스 4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고 1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이제 y축도 그려준다면 여기 있겠죠. 이렇게. 자, 이때 이렇게 가는 그래프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차 함수가 저렇게 가는 그래프인데 자, 이걸 읽어보면 0과 같거나 크다 그 말이에요. 요 식이 0과 같거나 크다 그 말은 y값이 0과 같거나 크다 그 말이에요. y값이 0과 같거나 큰 거. 자, 0과 같거나 그럼 0과 같은 곳은 이런 데죠 지금 이런 데. 0과 같거나 큰 곳은 이런 데지 이런 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x값은 이런 데라고 했죠. 이런 데가 바로 그 x값들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x값은 여기 이런 데 그 말이지. 이런 데가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파 베타 그 말이에요. 자, 이때 해는 뭡니까? 그렇다면 요 마이너스 4일 때 그거보다 작은 녀석들이 자,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녀석들 그 말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4 자체도 0일 때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0과 같거나 크면 되니까 마이너스 4일 때도 되는 거지. 여기 등호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등호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지만 또는 그러는 거예요. 또는 여기 오른쪽 1과 같거나 크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 붙여주고요. 그래서 요거 또는 요것이 바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는 요거다 그 말이에요. 이 부등식의 해는 이건데 우리가 지금 어떤 조건에서 풀었냐? 자, 어떤 조건에서 풀었냐 그러면 0과 같거나 클 때라는 조건에서 풀었어요. 그러면 0과 같거나 클 때 그것과 이것의 공통인 거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수직선을 좀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4와 같거나 작다. 자, 마이너스 4와 같거나 작다 이렇게 가는 거죠. 1과 같거나 크다는 1과 같거나 크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것의 해는 이건데 이 조건에서 푼 겁니다. 0과 같거나 클 때. 그러니까 0과 같거나 크다. 자, 여기가 0이 있다면 0과 같거나 클 때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만 구한 거예요. 요 범위에서만 구했기 때문에 요 범위 안에서 교집합인 공통인 거 여기 그 말이에요. 즉 1과 같거나 크다. 요것만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의 해는 x는 1과 같거나 크다. 요것이 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x가 0보다 작을 때.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식 자체가 여기가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3x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어떤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는 또 이걸 또 다시 인수분해하고 4에서 4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때는 근이 이제 4랑 마이너스 1인 거죠. 아까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또 그려준다면
자, 이번엔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에 있고요. 4가 이쪽에 있습니다. 최고점 양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엔 역시 0과 같거나 크다죠. 자, 0과 같거나 크다니까 여기 중에서 0과 같거나 큰 곳 아까처럼 여기랑 여기 그 말이에요. 이런데 그 말이에요. 그때 x값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x값을 써보면 x는 마이너스 1과 같거나 작다. 아까처럼 똑같죠. 이렇게 0틈을 놓고. 자, 여기 또 이제 또는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4와 같거나 큰 쪽이지. x가 4와 같거나 크다. 이것이 바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나왔어요. 자, 해가 나왔으면 조건이 0보다 작다는 조건에서 푼 거니까 x가 0보다 작다. 아까처럼 수직선상에서 똑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네. 4와 같거나 크다도 있고 마이너스 1과 같거나 작다도 있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찾은 거고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다라는 말과 공통인 부분은 4보다 큰 것은 아니죠. 여기죠. 여기. 자, 0보다 작다 중에 여기가 공통인 부분이죠. 아까는 똑같이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같거나 작다. 요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1과 같거나 작다. 여기가 바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x가 1과 같거나 커도 되고 그 또는 마이너스 1과 같거나 작다. 요 두 부분이 여기에 이 부등식의 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아무튼 방정식의 근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근을 딱 찾아서 그 근 사이인지 이쪽 저쪽인지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부등식을 좀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의 풀이. 자,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이. 자, 두 2차 함수 fx와 y는 gx의 그래프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 이것의 해는 누구냐 이렇게 저런 식으로 물으면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프를 대충 그려놨습니다. 자, fx의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가는 게 fx고요.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그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x 절편인데 둘이 여기서 만나고 있고 a 지점에서 자, b 지점은 gx의 x 절편이고 c 지점은 fx랑 gx가 만나는 곳이고요. d 지점은 또 여기 fx의 또 x 절편입니다. 아무튼 둘 다 2차 함수가 있었을 때 이렇게 fx가 gx보다 크다 저렇게 생긴 것의 해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두 함수라서 y는 fx, y는 gx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fx가 gx보다 크다. 요 부등식의 해를 찾아라. 막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fx라는 말은 다른 말로 y라고 치환한다면 y값 그 말이죠. 자, gx도 y값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y값이 여기의 y값이 여기 y값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y값이 여기 y값보다 크다. 즉 함수값이 크다 그 말이죠. y값이니까. 즉 함수값이 더 큰 거 찾는 거예요. 함수값이 더 큰 거. 그러면 자, fx의 함수값. 이 말은 뭡니까? fx의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fx의 함수값이 gx보다 크다 그 말은 그래프가 더 높이 있는 거. 그래프가 높을 때가 더 함수값이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높다 그 말은 자, fx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가는 게 fx니까 자, 여기부터 봅시다. 자, 여기 a 지점을 딱 끊어요. 이렇게 여기 끊고 자, 여기 끊어서 여기 왼쪽을 봅시다. 자, 요것은 gx의 그래프고 얘는 지금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기 a의 왼쪽 지점은 gx의 함수값이 더 높은 거지. 자, gx가 함수값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f가 높다 그 말이 아닌 거지. 자, 그래서 a보다 왼쪽 지점은 그게 아닌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점에서 이제 여기서 요렇게 보세요. 요 녀석이 지금 f입니다. f. 자, 요 녀석이 지금 g야, g. 그러니까 f라는 게 요렇게 오고 g가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 지점까지, c 지점까지를 보면 c 지점까지는 fx 값이 gx 값, 함수값보다 높은 거지. 이렇게 저것을 만족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를 넘어갔을 때는 자, 이쪽이 gx고 얘가 fx니까 gx의 함수값이 fx보다 이쪽은 더 높은 거죠. 그것은 gx가 높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한다 그 말은 저것을 만족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fx의 함수값이 더 높은 그래프가 더 높은 곳에 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구간. 자, 여기 구간이 바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간 자체가 이제 y값이 높다는 뜻이고 그때 x값은 여기에 해당되는 x값 a 지점부터 여기 해당되는 c 지점까지 그 말이에요. 즉 a부터 c 지점까지 그때 x값 말이지. 자, 요 녀석이 바로 저 부등식의 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는 등호가 붙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A 지점 자체는 뭡니까? 둘 다 함수값이 0으로서 같죠. 둘이 함수값이 같으니까 요게 등호인 경우죠. 그때는 여기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같은 지점은 빼고 큰 지점 y fx 값이 더 큰 지점이니까 fx 그래프가 높은 것만 따지니까 여기 자체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 등호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등호가 있다면 여기 같은 값도 포함되니까 그때는 등호를 넣어주는 겁니다. 아무튼 저 1번의 부등식의 해는 그래서 A에서 C까지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fx, gx를 곱한 값이 양수다. 0보다 크다. 곱한 게 0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은 또 뭐냐 그 말인데, 자, 그런 것은 이제 구간을 좀 나눠서 자, 그때 해는 구간을 나눠서 다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뜻은 뭡니까? 쉽게 해석하면 0보다 크다인데 fx랑 gx의 그 함수 값들이 둘이 곱해서 양수라는 것은 둘이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지. 자, fx가 양수라면 gx도 양수일 때 그런 거고, fx가 음수라면 얘가 음수일 때도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지. 만약에 둘이 부호가 틀리면 0보다 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둘의 함수값이 부호가 같은 거 찾기. 둘이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그런 구간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값이 부호가 같은 경우 찾는 거니까 여기 끊어서 여기 x축하고 다음 것부터 이렇게 딱 끊습니다. 여기부터. 여기 왼쪽을 먼저 보세요. 왼쪽을 보면은 gx는 양수인데 fx가 음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안 맞죠. 그래서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안 맞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b 지점까지, 여기 b 지점까지 봅시다. 자, b 지점까지 보면은 이때는 gx는 음수죠. fx는 양수잖아요. fx 값은 양수, gx는 음수라서 이 조건이 안 맞습니다. 둘이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안 맞아. 그럼 b에서 c까지. 자, b에서 c까지 보면 이제 gx도 양수고 fx도 양수니까 여기 구간은 둘 다 양수잖아요. fx도 양수값이고 gx도 양수값. 그러니까 b에서 c 구간은 기본적으로 지금 되는 구간이고 b에서 c 여기는 지금 된다 그 말인데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d까지를 딱 보면 d까지. 자, d까지도 fx가 양수고 gx도 양수니까 여기도 되는 거죠. 여기 구간도 지금 되는 겁니다. 자, 거기도 되는 거고 둘 다 양수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d 구간을 넘어가면 여기는 fx는 음수고 gx는 계속 양수죠. 그러니까 부호가 틀리죠. 안 되지. 그래서 저것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b에서 c, c에서 d 요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둘이 부호가 기본적으로 같게 되고 양수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때 x값. 자, 우리가 그래프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x값을 찾는 거니까 x값은 b에서부터 d까지 그 말이죠. b부터 d까지 그 말이에요. 이 구간이 바로 저것을 만족하는 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등호를 넣을까 말까는 b 구간 자체는 뭡니까? fx 값이 0이죠. 아니 gx 값이 0이죠. 0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등호를 빼야 되겠지. 등호를 빼야 되고 d도 마찬가지입니다. c는 뭐야? c는 둘 다 만나긴 했지만 둘 다 양수잖아요. 0이 아니죠.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b부터 t까지 요 사이 요것이 바로 두 번째의 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찾는 거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이. 아까는 이제 둘 다 2차 함수였고요. 지금 2차 함수 fx랑 1차 함수 y는 hx 이렇게 있을 때 그만 직선과 2차 함수가 있다 했을 때 이번엔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아까는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똑같이 찾아보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이제 구간을 찾아보면 되는데 이것은 뭐야? hx가 fx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즉 hx의 그래프가 fx보다 높이 있으면 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면 되니까 hx는 지금 직선이에요. 직선이. 직선이고 hx가 높다. fx보다 높다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더 높이 있는 거. 자, 여기 딱 구간 왼쪽을 보세요. 여기 왼쪽. 자, 이것이 지금 hx고 얘가 fx입니다. 자, fx가 지금 아래쪽이고 hx가 높죠. 직선이. 그러니까 저 구간은 hx가 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구간 그만 여기가 해당되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뭡니까? 이게 fx니까 fx가 hx보다 더 높은 거죠. 여기는 반대지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가면 여기 구간 말이에요. 여기. 자, 여기 오른쪽을 보면 뭐야? hx가 이거고
fx가 이거니까 hx가 더 높은 거죠. 함수값이. 그러니까 여기가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다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바로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쓴다면 이게 a입니다. a보다 왼쪽이죠. 자, x가 a보다 작다 그 말이에요. a 자체는 어떻습니까? a 자체일 때는 둘 다 함수값이 0이라서 등호죠. 같죠. hx가 크다 했으니까 같은 것은 안 됩니다. 등호를 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여기가 b지점인데 b지점보다 오른쪽이죠. x값이 오른쪽 그 말이. 또 여기다 이제 또는이라고 하고요. 요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되고 또는 x가 b보다 크다. b보다 큰 쪽. b보다 큰데 b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가 b일 때 함수값 자체는 뭡니까? 둘이 함수값이 같은 거지. hx가 크다 했기 때문에 등호가 없으니까 b지점 자체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b지점은 빼고 b보다 크다. 이것이 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의 해는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것은 뭡니까? 이제 똑같은데, 다른데, 이건 뭐야? 이제 둘이 곱했을 때죠. 곱했을 때 0과 같거나 작다 그래서. 곱했을 때 0과 같거나 작다. 그러면 아까처럼, 일단 등호인 경우는 별도로 잠깐 놔두고 0보다 작은 경우만 본다면 0보다 작다 그 말이 뭡니까? 함수값에 곱이 0보다 작으니까 둘이 부호가 다른 곳을 찾는 거지. 자, 둘이 부호가 다른 곳을 찾을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아래 구간 보세요. 여기 구간은 a보다 작은 구간은 hx도 음수죠. 지금 x축 아래니까 fx도 음수.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죠. 둘이 곱해서 음수다 그 말은 부호가 다른 곳을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까지 a에서 b까지 사이를 보면 a에서 b까지는 여기 fx니까 fx도 양수죠. 함수값이 hx도 양수죠.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조건이 또 안 맞아요. 저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c까지 여기 c가 있습니다. c까지도 hx도 양수고 fx도 양수야.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음수가 되는 게 안 맞죠. 거기도 아닌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요 뒤에 넘어가면 여기 c를 넘어갔을 때 이 오른쪽 그 말이에요. 여기 오른쪽. 자, 여기 부분은 fx는 음수고 hx는 양수지. 그러니까 거기는 조건에 맞는 곳이죠. c보다 오른쪽인 이쪽이 지금 조건에 맞는 겁니다. 요 구간이 맞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구간은 지금 구간마다 지금 다 지금 조건이 안 맞죠. 맞는 곳은 지금 c보다 오른쪽만 맞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해당되는 곳은 c보다 오른쪽, c보다 크다 그래요. 근데 c와 같아도 되는가를 또 봐야지. 같아도 되는가? 자, 같아도 되는가를 보려면 우리가 C 지점 자체는 뭡니까? 이제 0인 지점이죠. fx가 0이야. 근데 요게 0과 같거나 하니까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지. C도 포함이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저것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A 지점 같은 경우에 A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둘이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지. 이게 조건이 안 맞죠. 근데 A 지점 자체, 여기 점 자체는 어떻습니까? 자, 이때는 fh가 모두 다 함수값이 0이니까 얘도 0, 얘도 0인 거죠. 0 곱하기 0이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성립하지. 요 지점, A 지점 자체는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인 경우라서 별도로 성립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나머지는 다 이제 아까 조건 안 맞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x가 c와 같거나 크다. 이것도 해가 되지만 x는 a, 여기 이제 가운데 또는이란 말이 또 필요하지. x는 c와 같거나 크다. 또는 x는 a, 얘도 해다 그 말입니다. 자, a 지점 자체는 별도로 해요. 0과 같거나 등호가 성립하니까. 알겠죠? 나머지는 이제 성립하는 데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래프를 보고 조건에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걸 좀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가 한쪽이 누가 크다 이런 표현 자체는 함수의 그래프가 더 높이 있는 곳 찾는 겁니다. 그때 x값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의 풀이 과정입니다.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차 부등식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제 또 문제 풀 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